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5G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에 따른 상승 이유와 함께요, 유망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미국에서 제5차 경기 부양책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보죠. 자, 1차 때가 지난 3월 달에 83억 달러, 2차 때가 1000억 달러, 그리고 3차 때가 2조 2천억, 그리고 4차 때가 4,800억대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는데, 이번 8월 달이죠. 상원 통과가요. 한 1조 달러 규모로 요번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좀 특징이 가는 것이 국민 1인당이요. 1,200달러씩 현금 지급을 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주들 지난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또 1조 달러의 그죠? 5G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이 5G 통신 장비 업체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고요. 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개시가 됐어요. 이 내용 보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인 CBRS 주파수 경매를 개시했다. 약 2주간의 입찰 과정 후 최종 낙찰자가 선정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경매에 이어서요, 5개월 이후에는 3.7에서 3.98GHz 대역도 할당할 예정이고요. 연말쯤에는 100MHz 폭에 이어 2023년 12월까지 나머지 180MHz 폭도 할당해서 이 경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요, 하나금융투자 나온 얘기인데, 미뤄졌던 아까 말씀드린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경매 제기와 후속 경매 계획은 미국에서 5G 투자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된다면서요. 안테나 등 일부 5G 제품은 공급이 달릴 정도로 수요가 크게 폭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요, 지금 미국이 지금 5G 통신 장비 세계 1위인 화웨이를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부품 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영국이 보면은 화웨이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를 하겠다 해서 영국이 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프랑스까지도 지금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죠. 프랑스 정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면허 경신을 거부하겠다고 자국 통신사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면, 이 유럽 내 화웨이가 진출을 못하게 되고 제재를 가한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지금 5G 통신 장비주도 조금 움직이다가 지난주 주 후반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요, 긴 흐름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 5G 통신 장비 상승 논리해서 예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먼저 국내 통신 4사가 5G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죠. 이 5G 조기 구축을 위해 2022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유무선 인프라 24조 5천억에서 25조 7천억, 그러니까 한 8조 원 넘는 투자가 3년 동안에 이루어진다. 거기에 따른 확대에 따른 통신 장비 부품 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프랑스가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삼성전자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미국의 대규모 5세대 이동통신 1조 달러, 그죠? 거기에 이 5G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무선 주파수 경매가 또 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본격화, 투자 본격화가 나올 수 있다 해서 미국의 3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모두 5G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따른 수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5G 통신의 80%를 차지하는 통신사고요. 지금 장비 공급 계약이 맺어 있는 상태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통신사들이 투자가 본격화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지연된 5G 네트워크 장비 관련 투자가 하반기에 집행이 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노키아는 최근 전 세계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 지연한테 했지만 이제는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랬어요. 이 5G 통신 장비의 조기 투자가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주할 수 있는 하반기에 삼성전자 그죠?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보면요. 1분기에 화웨이가 35. 세계 시장 점유율 35.7%, 에릭슨이 24%, 노키아가 15%, 그리고 삼성전자가 13.2%로 4위를 차지했지만요. 최근에 그죠?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급속도로 그죠? 점유율을 확대돼서 지금 3위하고 한 10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한 2.6으로 줄어들었죠. 이러한 부분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고주파수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인도 시장 확대에 나설 걸로 보인다서 삼성전자 우리가 협력사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 드렸어요. 한번 뒤에 내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부분이죠. 올 1분기 전세계 트래픽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나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4분기에 비교해서도 14% 늘어났기 때문에 2025년까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연 31%씩 이 트래픽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죠? 통신 장비를 더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여기 내용 보면 2025년까지 글로벌 5G 관련 투자 금액이 1185조 규모로 달할 거다. 그죠? 엄청난 투자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수혜 당연하겠죠. 특히 언택트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통신사들이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서두르고 있어서 연이어 들려오는 각국의 화웨이 장비 배제 소식은 국내 5G 통신 장비 기업들에게 호재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혜가 당연히 나온다. 문제는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F할 때 아마 제 방송을 통해서 처음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무선 중계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이 LTE 중계기, 임팩팅 중계기 등의 이동 통신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의 28GHz하고 39GHz 대역 5G 중계기를 직접 공급을 하는데 지난 16일이죠. 4억 규모의 5G 중계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자, 4억이면요 상당히 작은 규모이죠.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1.57. 그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호재성 재료도 아닌데 주가는 반응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가요 어떠한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밀린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거고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반응이 현찮으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이 어떤 작은 호재성 재료에도 F할 때 주가 반응이 나왔다죠.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요 부분 KMW하고 STE크놀로지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제 KMW의 이제 거래처죠. 거래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거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내용 중에 보면요. 이 노키아, 삼성, 에릭슨, 후지츠를 통해 이 일본, 미국, 인도에서 하반기 양호한 성과를 KMW가 보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KMW 세계 통신사들하고 그리고 협력사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스테크놀리도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회사들이 아마 이 세계 글로벌 통신사와 그죠? 협력사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는 것이요. FR텍이죠. 그러니까 16일 날 아까 말한 대로 한 4억 정도 작년 매출에 한 2%도 안 되는 계약건이 나왔는데 주가는 그렇죠. 이것이 16일이면은 그렇죠. 요 날이죠. 16일 날. 근데 오히려 이게 발표가 장중 후반대에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막판에 확 뜨는 그런 모습이죠. 16일 날 주가 8%, 4억짜리 계약인데
크게 반응이 좋았고, 또 그 다음 날도 한 2% 정도 떴고, 그리고 갭 상승. 저는요, 이 갭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갭 발생하고 지금 나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FR 때 상당히 강한 갭을 발생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관심을 갖들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요, 철저하게 이제 가격이 떴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요, 최근 저점 5,300원대, 그렇죠? 5,300원을 지켜주는 노력이 나와야 돼요. 요 고가가, 요 갭 발생에 했던 고가 5,220원이죠. 그래서 5,300원 정도, 그렇죠? 저는 어제도 저점이 5,350원인데, 이 저점 5,300원을 깨지 않으면서 치고 나가야 돼. 지금도 나흘 연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월요일까지 뭐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00원 선을 지켜주는 그런 가격대에서 최소 요 가격대, 최근에 고점인 5,200원, 그렇죠? 5,200원을 안 깨는 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5,300원 내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그걸 깨고 내려오면은 너무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5,30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그렇죠? 우리가 한번 관심.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은 뭐 제 생각은 한 5,100원 정도가 깨지면 한번 손절 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FRT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통신사들이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에이스테크 그리고 서진 시스템 다들 많이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이 요번에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이죠. 그리고 KMW, RFHIC, 그리고 OE솔루션, 그리고 RF텍. 자, RF텍도 조금 크게 뜨고 좀 조정받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그죠? 조금 좀 관심을 간다면 KMW, OE솔루션은 뭐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좀 심리면으로 RFHC가 좀 어떤가, 죠? 최근에 실적 발표 상당히 부진으로 나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리포트가 나오는 것마다, 그죠?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더 많아요. 긍정적인 것보다. 그런데 주가가 안 밀리려고 노력한다. 그죠? 아까 말대로 작은 호재에도 올라가는 종목, 또는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안 빠지려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것이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OE솔루션이 이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공급처고요. KMW는 노키아, 삼성, 에릭슨, 후지죠. 에이스테키는 에릭슨, 노키아, 화이, 삼성 고객, 그리고 HFR은 버라이즌, 그리고 AT&T를 거래처로 두고 있다 했고,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노와이어레스, HFR, 그죠? 제가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먼저 서진 시스템은 이제 많이 떴으니까 제외하고 이노와이어레스, 그죠? 단말기 계측 장비 및 유무선망 통합시험 장비 업체로 통신망 구축될 때 필요한 계측과 시험을 하는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스몰셀 인빌딩, 그죠? HFR도 그런 프론톨해서 아마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아마 2분기 실적도 조금 부진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하반기부터 상당히 좋아진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버라이즌, AT&T를 주 대처인데, 이쪽이 지금요 투자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죠? HFR 아까 FR텍처럼 차근 이런 직접적인 버라이즌, AT&T 거래에서 수주가 나오면, 그죠? 당연히 HFR 주가 움직임 나오니까요.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종목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FRT 그리고 악재성,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도, 그리고 리포트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죠? 그러면 뭔가 세력들이, 이 종목의 주인들이, 그죠?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아닙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예. 요 종목군, 그죠? 아마 조정이 거의 끝만, 저는 이제 뭐 조정을 어제 한 이틀 정도 받았다고 봐야겠죠? 어제 특히 이제 한 3.5%, 그제 한 1.8% 빠졌는데, 뭐 하락해서 특히 이제 갭으로 빠져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수급적인 사항을 보면요, 개인들이 어제 상계 1600주, 기간이 7000주밖에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5600주 사고, 근데 주가는 1900원, 3.5%. 자, 그러면은 주가
주가 빠진 거에 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많지 않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끌어올리고 또 연중 고점 부근, 그죠? 사상 최고가예요. 지난 7월 22일 날 56,400원 찍은 것이 이 종목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살짝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차익 실현하고 도망간다면요. 뭐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좀 최근에 상승할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쪽이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어서 이 이노화에서 수급적인 상황에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요 세 종목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요. 뭐 KMW나 OE솔루션 그죠? 계속적인 뭐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협력사에 있거나 아니면 세계 글로벌 통신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 이제 넷마블 그죠? 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좀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넷마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조금 여타 그러니까 다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먼저요. NC소프트 지분을 8.9%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웨이는 작년에 아예 인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올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두는데 25%, 한 2천억 주고 지분 샀는데 지금 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뭐 5조만 잡는다 해도요 1조 2천억 그러면 1조 이상이 그냥 남는 거죠.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도 3.9% 조만간에 상장 예정이죠. 카카오 게임즈도 5.7% 지분을 갖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요번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러면 상장을 준비한 회사 하반기에 나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그죠? 다 지분을 갖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다 그러죠. 그래서 조만간에 상장이 될 수 있다 해서 요 종목도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모습이 나고 또 1분기 때는 실적이 부진해서 1분기 실적할 때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가 실적 부진을 다시 한번 주저앉았는데 요번에 2분기는 좀 좋게 나온다 그러죠. 영업이익이 610억으로서요. 1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1분기 때보다 한 199% 정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한번 넷마블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죠. 자, 넷마블 주가가 한 10만원 밑에서 한 13만 한 40% 올랐다가요. 최근에 좀 조정 양상을 나오고 있는데 자, 조금 이제 21선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요. 한번 21선이 지금 하루에 얼마씩 올라옵니까? 21에서 11만 8천 원에서 그러니까 한 2천 원씩 올라오네요. 그렇죠? 오늘 12만 원이니까는 한 지금 12만 4천 원 지금은 하루 이틀, 그렇죠? 하루 이틀만 내려오면 그러니까 12만 2천 원대죠. 만약에 내일 주가가 2천 원 빠진다 그러면은 21선하고 맞닿는 거면 저는 21선 전후 그러니까 12만 원 초반대면요. 한번 넷마블 관심을 가져달라. 조금 뭐 가격 상승에 40% 했다는 좀 기간 조정이 조금 짧은 것은 있지만 일단 가격 대상으로는 12만원은 조금 지켜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넷마블 한번 12만원 전후로 해서 한번 1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살 때 한정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주력주로서 좀 비중을 좀 높게 해도 되지만은 그 외 종목군들은 한 종목당 내 정체 투자 금액의 뭐 10% 아니면 1,000만 원을 정해놓고 들어갈 때 처음에 가격만 보고 아까 만든 12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이 12만 원 가격만 보고 한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한 3,400원 마치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12만 원 내 생각대로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 좀 더 유입해 놓은 그러한 방식으로 했는데 일단 넷마블은 12만 원 전후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럼 이제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죠.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이에요. 뭐 2개월에 55만원이면 뭐 가격적인 부담은 별로 크게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보는 문자로만 제공이 되는데요. 누구든 쉽게 이해 가능하게 리포트식으로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그리고 뭐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하루에 저희들이 한 3-4번 문자 발송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추천주는 일주일에 한 종목 내지 2종목 보내드리지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군 중에 타이밍이 오는 종목군을 1일 한 종목씩 또 추가 브리핑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항상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종목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항상 쉴 때 조정을 받을 때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그러한 습관을 투자 습관을 길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